봅시다. 여기서 반응 확산 모형 나와요. 쉬워요, 쉬워. 이건 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호랑이의 줄무늬, 표범의 전무늬, 이것처럼 동물이 무늬가 있는데, 근데 왜 동물에 무늬가 있냐? 그것이 반응 확산 모델이다. 방정식이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성공했다. 왜 이런 걸 성공을 하냐고. 왜? 왜 이걸 성공을 해가지고 참, 응? 자, 동물의 무늬가 나타나는데 관여하는 물질 형태소라고 한다. 형태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형태소라고 하는데, 튜링의 반응 확산 모델에서는 색을 발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활성자, 그리고 이것을 억제해서 색의 발현을 막는 게 억제자. 그러니까 활성자, 그다음에 막는 게 억제자, 이렇게 두 개. 근데 이게 상호작용을 해. 그래서 확산하게 돼. 수조의 잉크방울을 딱 떨굴 때 물속에서 잉크가 확산한다. 자, 그런데 전체가 균일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균일하게 확산되는 것은 그 무늬가 아니라 이거야. 무늬는 그러니까 응집대에서 있고, 여기 응집대 있고, 여기 응집대 있고, 이게 무늬죠. 오케이? 그러니까 떨구는 거는 사실은 억제자의 역할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동물의 이런 무늬 같은 경우는 응집을 유발해서 무늬가 있는 거. 자, 이렇게 첫 문단이 끝났어요. 첫 문단이 만만하면 대부분 글 전체가 만만합니다. 아까 거 보세요. 첫 문단 그리 만만하지 않았거든요. 자, 볼게요. 튜링의 반응 확산 모델에서 활성자랑 억제자가 어떤 상호작용을 할까? 좋아요. 활성자가 지니고 있는 것은 자가 촉매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대상을 만들어내는 반응을 일으킨다. 자, 활성자가 가지고 있는 게 자가 촉매 기능. 근데 자가 촉매 기능이 무슨 뜻이라고요? 자신과 같은 대상 만들어내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대상이 만들어져.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활성자가 뭘 함께 하냐면 억제자의 생성도 활성화시키는 반응을 한대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 활성자라고 하는 게 자기가 많아지는 거야. 근데 활성자가 무늬 만들어지는 게 활성자잖아요. 자기도 많아지지만 근데 뭐도 함께 활성화한다고 활성자가? 억제자. 알겠죠? 억제자도 함께 활성화시킨다. 이런 상호작용이 반응에 해당한다. 근데 상호작용이 뭐라고요? 자기도 늘어나지만 억제자도 활성화되는 거. 자, 근데 튜링의 모델에서 반응 이외에 무늬가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확산 속도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보면은 반응과 뭐라고? 확산 속도 두 가지. 반응 안에 조금 한층 들어가서 반응은 요거 요거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것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반응이 있었죠? 반응. 그 다음에 확산 속도라는 거 얘기해주고 나서 한층 들어가죠? 한층 들어가서 나오는 게 뭐예요? 억제자의 확산 속도는 활성자의 확산 속도에 비해서 매우 빠르다. 이거 얘기 나왔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빠져나와서 튜링의 그 모델에서 한 점에서 확산할 거야. 자, 확산합니다. 이거를 그림을 통해서 1차원적으로 살펴보자. 이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 2, 3, 4, 5로 되어 있습니다. 살펴볼 건데요. 그림 1의 원 안에서 볼 수 있듯이 형태소가 그 생체 내에 균일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미세한 농도 차이가 존재한다. 자, 우리 미시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녀석. 자, 들어가자. 자,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네요. 됐다. 아니, 도대체 그러면 어떤 미세한 농도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이거보다 미시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농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있네요, 농도 차이. 뭔지 모르겠지만, 농도 차이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살펴봤죠? 비문학 날로 먹기. 자, 그러면 여기서 활성자가 억제자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있고, 근데 다른 부분도 있나 보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 체크하고 가자. 활성자가 억제자에 비해서 많은 부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활성자의 자가 촉매의 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활성자의 농도가 억제자에 비해 높아지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활성자의 여기서 쭉 나오는 부분은요. 활성자가 억제자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건 뭐냐면 억제자가 활성자보다 많은 부분, 그것이 글에 나와 있는지 그걸 빠르게 찾으면 좋겠죠. 뒤에서 보았을 때 안 나오네요. 네,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활성자, 억제자, 여기 그림에 관한 얘기는 A가 끝이라는 소리네. 그렇죠. A 안에서 쇼부를 쳐야 돼. 그러니까 승부를 봐야 돼. 그러면 여기서 활성자가 억제자보다 많은 부분이 나왔으니까 다른 부분도 있는지 봅시다. 자, 동시에 활성자에 의해서 그런데 억제자가 확산하며 둘째로 확산하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억제자의 농도가 활성자의 농도보다 많은 그 케이스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한 가지 케이스는 뭐다? 활성자의 농도가 억제자의 농도보다 많은 경우. 그거밖에 안 나왔어. 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활성자의 농도가 억제자의 농도에 비해서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림 2처럼. 자, 그림 2로 왔습니다. 그 지점의 촉매 반응에 의해서, 확제자래요. 활성자의 농도는, 더욱 높아진다. 그렇다. 동시에 활성자에 의해 억제자가 생성되어 억제자의 농도도 높아지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점선이 있고요. 실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건지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보세요. 그림 2에서 보면 그 지점에 활성자의 농도는 높아져요. 더욱 높아져요. 그래서 억제자가 생성이 된다. 억제자. 자, 그러면 여기서요. 그림 2에서 지금 보면은 억제자가 활성자에 비해 매우 빠르게 확산하면서 주변 세포로 이동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자, 그러고 나오는 게 그림 3죠. 잘 보세요. 이웃한 세포로 억제자가 확산되는 게 그림 3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확산이 됐죠. 그림 3 잘 보세요. 확산이 있죠. 억제자의 빠른 확산, 그 다음에 억제자에 의한 활성자의 농도 증가,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실선이 작아졌죠.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실선은 무엇을 뜻한다? 활성자를 뜻한다. 점선은 무엇을 뜻한다? 억제자를 뜻한다. 알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알 수 있다고요? 그 주변에서 활성자의 농도 증가 억제됐다고 하는데 억제돼서 이렇게 됐잖아요. 억제자가 빠른 확산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선이 억제자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두 번째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두 번째 그림에서 봤던 거는 그 촉매 반응에 의해서 활성자의 농도가 후루룩 올라간 거야. 근데 그것에 따라서 활성자가 우리 억제자도 만들어주잖아요. 만드는 게 아니라 억제자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억제자도 조금 이렇게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주변 세포로 이동한다. 빠르게 확산하면서 주변 세포로 이동한다. 그래서 다음 현상이 나타난다. 다음 현상이라고 할 때 첫째로가 있고 둘째로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활성자의 높은 농도는 안정화돼서 일정 농도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일정 농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둘째로 이웃한 세포의 억제자의 농도는 빠르게 확산한 억제자에 의해서 높아졌어요. 높아지면서 그래서 그림 3와 같이 활성자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수평적 억제 작용이 나타난다. 그렇군요. 여기서 그럼 보세요. 이웃한 세포의 억제자의 농도가 높아진 거잖아요. 높아졌죠? 근데 이웃한 거에서 이렇게 골이 있고 그 다음에 높아진 게 있잖아. 근데 이 중에서 높아진 게 뭐야? 점선이야, 실선이야? 높아진 거? 점선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무조건 점선이 뭐다? 억제자다. 높아졌다고 하니까. 그렇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수평적 억제 작용에 벗어난 지점처럼 그림 4와 같은 원리로 새로운 활성자와 억제자 봉우리가 나타난다.
자, 새로운 확산자랑 억제자 봉우리가 나타나면, 활성자랑 억제자 봉우리가 나타나면, 그럼 또 그림 5처럼 전체적인 패턴이 만들어진다. 선생님 바로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면은,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적당히 된다. 여기 적당히 된 거죠? 적당히. 근데 그 주변도 적당히 돼야 되는데, 주변도 또 이렇게 그 활성자 가면 억제자가 또 나타나고, 옆에서 또 활성자 가면 억제자가 나타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적당히 된다. 억제자의 역할은 뭐야? 적당히 해주는 게 억제자의 역할인데, 활성자가 계속 나오니까, 옆으로 가니까 억제자도 계속 나와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적당히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패턴이 만들어진다. 그렇습니다. 문제 바로 풀러 갈까요? A 봤으니까 A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거 뭐야? A. A를 보기에 가마에 적용시키라고 하는데, 저만 해보자. 토끼가 특정 영역에 많이 서식한다. 토끼가 특정 영역에 많이 서식한다? 이 영역에는 더 많은 토끼가 더 많이 태어나니까 토끼가 뭐야? 딱 봐도? 활성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부분. 특정 그 영역에 많이 서식하는 거, 미시적인 비균일 농도. 좋아요. 다 포식자인 여유가 많아지고 라고 하면은 억제자가 생기는 거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봐봐요. 자가촉면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활성자가 가지고 있잖아. 그냥 기억을 해보세요. 기억 안 나면 그냥 앞에 가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가촉매라고 하는 것은 자 에이 어디 자가촉매 활성자 딱딱딱 보이죠? 그럼 답은 3번. 너무 쉬워요. 재밌죠? 아주 쉽습니다. 네, 끝. 자, 우리 이제 뭘까요? 4번 그림 5 구간 안에 있는 봉우리를 회색으로 나타내서 2차원 평면에다가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봉우리가 회색입니다. 회색인데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가장 적절한 거를 해라. 가 구간 안에 있대. 그럼 그림 5의 가 구간 한번 다시 볼까요? 가.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정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 일정한 거 봅시다. 일정한 거 그림 5만 다시 볼까요? 그림 5와 같은 모양으로 전체적인 패턴이 만들어지다. 돈 되는 게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 봐서 일정한 거가 뭘까요? 일정한 거. 자, 여기서 4번에서 일단 일정한 게 있어요. 그러면 사실 다 일정하죠. 1번도 일정하고 2번도 일정하고 3번도 일정하고 4번, 5번 웬만하면 일정한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봉우리가 몇 개가 나오는지 이제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가가 이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가운데서 출발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보세요. 주변 세포로 이동한 거죠. 활성자가. 자, 가운데서 시작해서 주변으로 옮겨간 거야. 자, 가운데서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적었다가 무늬가 적죠. 그러다가 주변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주변으로 옮겨갔어요. 옮겨갈 때 이거는 1차원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1차원적으로 살펴본 거잖아. 주변으로 옮겨갈 때는 자, 우리가 이렇게 가죽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2차원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미시적인 비균일이 여기서 발생했어요. 이 오른쪽으로만 이동할까, 얘들아? 아니면 왼쪽으로만 이동할까? 다 이동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한번 높죠? 그러면 무늬가 어디에 생겨? 가운데 한번 찍히죠? 그죠? 그 다음에 무늬가 없는 구간이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 찍힌다는 것은 이렇게 온다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무늬 있고 없고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봅시다. 좋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을 찾아라. 여기 이 그림 뭐야? 가운데 하나 이거 가구간이라고 했거든요. 가구간에 봉우리가 3개가 있지만 사실은 2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왜? 요것을 봐봐. 요것을 우리가 들어보자.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들어봐. 들어보면은 여기 아래에서 보면 어떻게 돼?
여기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높고 이렇게 높은 거야. 여기가 농도가 이렇게 높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높고 이렇게 높은 거라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들어본다는 게? 그럼 다 찾아봐. 1번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끝! 개꿀딸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 1번 문제 이 정도 봤으니까 독자들이 경험했을 만한 법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아, 그런가? 2번,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질문이 있을까? 여기 있다! 문이 만드는 것일까? 2번 있습니다, 일단. 1번, 2번 일단 있어요. 주된 용어의 개념을 설명한다. 형태소. 형태소라고 한다. 3번 있죠? 그 다음에 4번, 기본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한 후대의 과학적 성과. 후대의 과학적 성과. 후대의 과학적 성과. 태아? 조졌다. 자, 튜링이 이 방정식은 후대 과학자들에게 봤으면 눈 맞췄어, 지금 딱 쌤이랑. 그럼 후대 과학적 성과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일단 2, 3, 4. 5번, 잘못된 과학적 설명이 수정되어 가는 거. 여러분, 잘못된 과학적 그게 있을까? 잘못된 거 있는가? 라고 하면은 빠르게 보면 돼. 왜냐면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말만 찾으면 되거든요. 일단 튜링에는 없어요. 튜링 방정식에 의하면 자, 보통 문단의 맨 끝에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봐, 알아냈다. 그에 따르면 생긴다. 여기까지 문제점 없어. 머레이는 자, 연구를 수행했다. 이루어져 있다. 이르렀다. 알아낸 것이다. 들어가기 때문이다. 서술어만 봤어요. 왜냐면 보통 끝에 한계가 있다. 문제점이 있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없네? 답은 5번이겠다. 그러면 1번에서 독자들이 경험했을 법한 사례를 제시. 자, 경험했을 법한 사례. 경험했을 법한 사례. 이 활성자는 독자가 경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1번이 첫 번째 문단이지 않을까요? 첫 번째 문단에서 호랑이 표범 나오고 그 다음에 잉크 나오는 거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독자들이 경험했다고 하면은 호랑이를 경험했다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랑이를 봤을 것이다. 표범을 봤을 것이다. 그 다음에 물 안에다가 잉크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적당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문제도 풀었습니다. 자, A 얘기가 끝났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그 뒤에 보면 되겠습니다. 좋았다. 이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튜링이 만든 동물의 무늬 생성을 설명하는 방정식에 의하면 활성자랑 억제자의 생성 속도, 억제자에 의한 억제 속도, 형태성 확산 속도, 좋아요. 촉진과 억제 작용 정도 다양한 무늬가 결정이 된다. 튜링이 이 방정식은 후대 과학자들한테 초석을 제공했다. 머레이 어디 영화에 나온 친구 같은데? 머레이 인터스텔라 아닌가요? 아니, 인터스텔라에 머레이가 있지 않나요? 머레이 나중에 한번 쉬는 시간에 한번 쳐보세요. 인터스텔라에 머레이가 있는지. 머레이 여기서 많이 들었는데 아예 머랭 쿠키인가 그건 그냥? 머랭 쿠키. 인터스텔라에 있던 것 같아요. 머레이. 자,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 포유동물 꼬리에서 발견된 무늬의 크기와 형태를 탐구했다라고 합니다. 네. 꼬리. 자, 그러면 여기서 동물의 무늬가 언제 일어나느냐? 반응과 확산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태아의 크기가 중요하다. 그럼 우리 태아의 크기에 관련해서 지금 뭔가 좀 비례반비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에 따르면 태아의 크기가 매우 작을 때 확산자, 억제자의 반응 확산이 일어나면 무늬가 생기지 않아. 조금 자랐을 때 반응 확산이 일어나면 줄무늬가 형성돼. 더 크게 자란 다음에 일어나면 전무늬가 형성돼. 그러니까 태아가 봐봐 얘들아, 매우 작을 때 있죠? 그 다음에 적당히 작을 때 있죠? 겁나 클 때 있죠? 그때는 반응이 일어났을 때 무늬가 생기지 않죠? 줄무늬가 생기죠? 전무늬가 생기죠. 아시겠습니까? 네, 간단합니다. 이런 걸 도대체 왜 연구하냐? 포유동물의 꼬리에 포유동물 꼬리에 무늬를 도대체 왜 연구를 하냐고. 어이가 없어 진짜.
또한 머레이는 포유동물의 꼬리가 점점 가늘어지는 원통형으로 수학적 모델링이 비교적 수월하다. 네, 꼬리 무늬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줄무늬이던가 아니면 전무늬이다. 네. 그러나 어떤 무늬이든 끝부분은 줄무늬로 이루어져 있다. 네. 원통형에 대해서 반응 확산 모델이 어떤 패턴을 형성하는지를 계산한 결과 줄무늬와 전무늬가 꼬리 끝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에서 둘 다 생성이 가능하나 꼬리 끝에서는 줄무늬만이 생성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왜 그럴까요? 자, 즉 원통이 가늘면 꼬리 끝을 따라서만 1차원적인 패턴 생성이 가능해서 줄무늬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원통이 굵으면 축을 따라서만이 아니라 꼬리 둘레를 따라서 2차원적인 무늬가 생성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보면은 원통형이 이렇게 좀 얇을 수가 있겠죠? 얇아.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가늘면은 그럼 어떻게 된다고? 꼬리 축을 따라서만 1차원적인 패턴 생성이 가능해서 줄무늬가 형성된다. 꼬리 축을 따라서니까 이런 게 되겠네요. 이렇게 1차원적인 게 되겠네요. 자, 근데 원통이 굵으면 축을 따라서만이 아니라 꼬리 둘레를 따라서 2차원적인 무늬가 생성된다. 이게 무슨 소리지? 축이 좀 더 굵으면은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꼬리 둘레를 따라서 2차원적인 무늬가 생성될 수가 있다. 아마 뭐 이렇게 올라가거나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소리가 되지 않을까요? 얘는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지 맘대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잘 안 되네. 자, 이렇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온몸에 전무늬가 있는 치타나 표범이 꼬리 끝부분에서만큼은 줄무늬인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근데 요것에 이유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 하고 일치문제에서나 한번 쓰일 법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 꼬리 끝부분에서는 줄무늬만이 생성된다는 결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 꼬리 끝 얘기 나오면 그냥 여기만 보면 됩니다. 뭐 이해할 필요가 없네요. 알겠죠? 우리 넘어가 보죠. 그러면 2번 윗글의 반응 확산 모델. 자, 1번 동물 꼬리의 무늬는 억지자와 활성자의 상호작용이 없으면 왜 무늬가 생겨요? 1번 땡. 그렇죠? 억지자와 상호작용이 있어야 생기기 때문에. 자, 그다음 2번 머레이가 최초로 반응 확산 모델을 방정식 형태로 제시한 것은 튜링. 그죠? 자, 3번 생물의 생체 내에 존재하는 형태소는 미시적으로 전체적으로 균일하지만 미시적으로 비균일 상태. 그죠? 땡. 4번 활성자는 억지자와 달리 자가촉매 작용을 함으로 형태소를 볼 수 없다. 그런가? 이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앞에 있었죠? 억지자와 달리 형태소로 볼 수 없다. 자, 형태소로 볼 수 없다. 형태소 제일 앞에 있잖아요. 무늬가 나타나는데 관여하는 물질을 형태소라고 한다. 형태소인 활성자, 형태소인 억지자. 뒤졌다. 그렇죠? 답은 4번이겠죠? 그러면 쉽다. 형태소인 활성자라고 돼 있잖아. 그럼 답은 4번이겠죠? 5번 머레이의 설명은 방정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꼬리 무늬 형성에 대한 머레이의 설명은 방정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꼬리 무늬. 자, 그래서 반응 확산 모델이 어떤 패턴을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보니까 꼬리 끝에서 떨어진 부분은 둘 다 생성이 가능하지만 꼬리 끝 부분에서는 줄무늬 많이 생성된다. 그러니까 꼬리 끝 부분에서는 반응 확산 모델이 안 먹히는 거네. 그렇죠? 반응 확산 모델에 따르면 두 가지가 생성이 돼야 되는데 꼬리 끝에서 하나만 생성되니까 그래서 5번 땡이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3번을 봅시다.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자, 비교해보자. 가보자. 기억은요, 기억이 뭐죠, 여러분? 물속에서 잉크가 확산하는 거. 근데 니은은 튜링이 말하는 확산. A분의 다른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자, 가자.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확산한다. 둘 다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확산하겠죠? 1번 땡.
자, 2번. 그 기억은 니은과 달리 확산 속도가 다른 두 물질이 있다. 자, 여러분. 확산 속도가 다른 두 물질이면은 뭐랑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딱 봐도. 활성자, 억제자. 잘했습니다. 네. 3번. 그래서 이거는 니은과 기억이 바뀌었어야 됐죠? 그렇죠. 2번은. 그리고 1번은 기억과 니은은 모두라고 바뀌었어야 됐겠고요. 그렇죠? 자, 3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세계 발현에 관여하는 물질이 한 가지다. 땡. 기억과 달리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면 그 두 가지다라고 했어야죠. 그러면. 그렇죠? 자,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확산하는 물질들 사이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반응,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니은이었거든요. 상호작용. 그 상호작용이 두 가지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어나고 자기가 늘어나면서 억제자까지 활성화시킨다. 이게 상호작용이라고 했었죠. 근데 기억은 억제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 할 게 없죠. 답은 4번. 아, 쉽다. 5번. 기억과 니은은 확산하는 물질의 농도가 균일해진다.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확산하는 이제 그 무늬가 균일해진다라고 했는데 그 보세요. 확산자의 농도가 균일하다면 온몸이 다 그냥 같은 색 아닐까? 봐봐. 우리 기억은 농도가 균일하다니까? 왜냐면 다 퍼진 거잖아. 근데 우리가 무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해봐. 여기 이 사이에는 확산자 적은 거잖아. 여기에는 확산자 많은 거고 그러면 이거 균일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아까 그 그래프를 봐도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잖아. 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균일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땡. 자, 4번 했고요. 5번 했고요. 야, 오늘 여기까지네요.